안녕하세요. 남장명 철학원입니다. 가끔 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하고 나서 뭐 잠을 잘못 잔다든지 뭐 가족 신상에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한다든지 또 이제 하는 일이 이제 좋지 않게 이제 이루어지는 이제 경우들이 가끔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집안으로 이제 새 집으로 이사해서 우환이 생겼을 때 어떤 이제 처방법인데요. 일단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여러분들이 천살 방향으로 천살 방향으로 이사를 하는 것은 무조건 이제 좋지 않아요. 무조건 예를 들어서 천살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돼지띠, 토끼띠, 그다음에 양띠, 양띠생은 이제 서북 방향이 이제 천살 방향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숭이띠, 그다음에 쥐띠, 용띠생은 이제 남서 방향이 이제 천살 방향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뱀띠, 닭띠, 소띠는 이제 동남 방향이 이제 천살 방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띠, 말띠, 개띠생은 동북 방향이 이제 천살 방향이 됩니다. 물론 이제 대장군이나 이제 삼살 방향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천살 방향은 통상적으로 이제 죽으러 가는 이제 방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본인이 이제 그 전에 살았던 집으로부터 천살 방향으로 이사를 한 분들 보면 대부분 이제 좋지 않은 일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혹시 새 집으로 이사를 해서 좋지 않은 일이 일단은 발생했을 때는 이 방향을 한번 보세요. 돼지, 토끼띠, 양띠생이 혹시가 옛날에 자기가 사는 집에서 서북 방향에서 왔는지, 원숭이띠, 용띠생은 남서 방향으로, 그 다음에 뱀띠, 닭띠, 소띠생은 동남 방향으로, 온말개띠생은 동북 방향으로 이사 왔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서 이쪽으로 이사를 하고 나서 안 좋은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은 일단은 다른 데로 무조건 이사하는 것이, 이제 천살 방향에 이사하게 되면 그 집을 떠날 때까지 좋지 않은 문제가 좀 벌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이제 띠별로 운세를 좋게 하는 동네 이름이 있고 주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범띠나 뭐 토끼띠생은 그 이응 히읗으로 시작하는 동네명은 재물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시읒, 지읒, 치읒으로 시작하는 동네명은 직업운이나 남편 운세, 여자분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범띠생, 토끼띠, 대부분 보면 집을 이사할 때는 여자분 띠를 기준해 가지고 동네명을 이제 정하게 되는데요. 범띠, 토끼띠생이 여자분이 이응 히읗으로 시작하는 동네로 이사를 갔으면 재물 운세가 좋아지고, 시읒, 지읒, 치읒으로 이제 시작하는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면은 남편 운세, 직업 운세가 좋아지는 모습을 갖고 있는데, 이제 범띠생이 예를 들어서 기읒, 희읒, 쌍기읒으로 시작하는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면은 뭐 사람들은 많이 꼬이게 되는데 손재수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범띠나 토끼띠생이 니은, 니을, 리을, 티귿으로, 니은, 디귿, 리을, 티귿으로 시작하는 동네로 이사가게 되면 구설이라든지 희비수가 좀 많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범띠생이 미음, 비읍, 피읍으로 이제 시작하는 동네로 이사가게 되면 이제 문서운은 좋은데 재물운세가 좀 약한 것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만은, 일단 제일 나쁜 게 범띠생이 예를 들어서 니은, 디귿, 리을, 티귿으로 시작하는 동네로 이사갈 때가 가장 일단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띠별로 띠별로 범띠생들은 이제 남쪽 방향이 좀 막혀져 있는 집이 좋고, 토끼띠생은 이제 동쪽 방향이 이제 막혀져 있는 집이 좋듯이, 내 띠별 기준해 가지고 장성살 방향으로 이제 현관문이 나 있는 거, 이런 것은 이제 피해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사를 하고 나서 뭐 꿈자리가 사납다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침대의 머리를 기준해 가지고 수맥이 좀 흘러가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새 집으로 이사하고 나서 뭐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적응하느라고 이제 밤에 잠을 잘 때 잠이 잘 오지 않는 것은 보통 일반적인 현상으로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열흘 정도가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꿈자리가 사납고 일단 마르는 것 같고 피곤한 것 같고 집중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현상이 좀 보이는 것은 침대를 기준해 가지고 침대 주위에 수맥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한번 이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그 잠자는 이제 머리 방향이에요. 통상 이제 잠자는 이제 머리 방향은 남편 띠를 이제 기준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범띠생은 잠자는 머리 방향이 이제 남서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운세가 좋고, 토끼띠생은 이제 동남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운세가 좋아지는데, 침대 머리 방향은 남편 띠를 기준해 가지고 이제 반한살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은 운이 좋아진다, 이런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새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를 보게 되면은 그 주소가 우리가 어떤 집이라든지 어떤 가게 이렇게 보면은 번지수가 내 사주에 맞지도 않고 번지수 그 학계가 운을 나쁘게 하는 그런 주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사업장에 가서 사업을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성공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 반면에 어느 집이나 어느 이제 어느 가게로 갔을 때 계속해서 망해서 나오는 이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물론 이제 풍수하는 사람들은 풍수 나름대로 또 다른 대공망, 소공망이 지나간다, 뭐 이렇게 이제 현곡풍수 하시는 분들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건 현곡풍수도 좀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그 집의 주소를 한번 분석해서 그 집 주소의 번지수의 숫자가 좋은지, 그 다음에 내 사주하고 맞는 집인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새 집으로 이사를 했을 때 우환이 생겼을 때 다음과 같은 이제 방법을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황소 콧뚜레를 구해서, 이거는 이제 황소 콧뚜레라고 하는 것은 소가 이제 실제 사용했던 콧뚜레를 말합니다. 그래서 황소 콧뚜레를 구해서 그 출입문 이제 위에 이렇게 걸어두고 잠을 자면은 이제 집안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소 콧뚜레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골동품 파는 데라든지 아니면은 요새는 인터넷에서도 이제 많이 팔고 있는데 실제 사용했던 콧뚜레를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황소 콧뚜레를 구해서 출입문에 걸어놓고 자면은 집안이 편안해지는 측면이 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이사를 갔는데 계속 집안에서 무슨 회개한 소리가 이렇게 들리거나 뚝딱뚝딱 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에도 황소의 이제 콧뚜레를 걸어두면은 이제 효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느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집안에서 뚝딱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든지 회개한 소리가 이런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황소의 콧뚜레를 걸어두면은 효험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혹시 이사를 가고 나서 집안 가족 가운데서 혹시 아프신 분이 생기게 되면은 그 아프신 분의 이름과 생료를 쓴 벽사 양육판을 4개 만들어서 집안 내 구석에 이렇게 걸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벽사 양육판이라고 하는 것은 경신일날, 이 경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음력이 나와 있는 달력을 보게 되면은 뭐
을자 을추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경신일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60일에 한 번 정도씩 이제 경신일 돌아게 되는데 이런 경신일 날 이제 버드나무 가지를 이렇게 자르세요. 그래서 동남쪽으로 뻗은 버드나무 가지를 이렇게 좀 구하셔가지고 가로 10cm, 세로 10cm 정도로 잘라 이렇게 만든 판을 벽사 양묘판이라고 그럽니다. 를 4개 정도 만들어서 집안 구석구석에 이렇게 놓아두시게 되면은 새 집으로 이사하고 나서 이제 우환이 좀 예방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는 이제 고춧가루, 그다음에 이제 쑥 이런 게 있어요. 마른 쑥을 보통들 이제 사람이 오랫동안 살지 않았던 이제 집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그런 집들은 고춧가루하고 미리 이제 요거는 이사를 하기 전에 보통 취하는 이제 방법인데요. 뭐 고춧가루나 쑥 같은 것을 이렇게 호일 같은 데 올려놓고 방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조금 불을 피우세요. 그러면은 이제 고추하고 쑥이 그 향기가 이제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이런 이제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그 사람이 오랫동안 살지 않는 집, 뭐 한 뭐 6개월이고 1년이고 몇 달이 그렇게 비워놓던 집을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미리 들어가기 전에 고추나 쑥 같은 거를 섞어서 이렇게 불을 피우게 되면은 이제 고추의 매운 냄새, 쑥이 매캐한 냄새가 인해서 이제 귀신이 이렇게 집에서 도망가는, 물론 이제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있다 없다고 하는 것은 이제 아무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이러한 것도 이제 하나의 처방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은 새 집으로 이사해서 우환이 생겼을 때 이런 콧뚜레를 이렇게 콧뚜레를 구하셔가지고 출입문에 걸어둔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새 집으로 이사해서 아픈 환자가 물론 이제 아픈 환자가 생겼을 때는 이제 병원으로 가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도 병원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 계속 환자가 아픈 경우에 경신일날 동남쪽으로 뻗은 버드나무 가지를 이제 엄선해서 가로 10cm, 세로 10cm 정도 잘라, 꼭 이렇게 가로 10cm, 세로 10cm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이게 뭐 가로는 10cm가 나오는데 세로는 10cm가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저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판을 집안 네 구석에서 걸어 놓으시면 되는 거고, 이거를 먼저 하시기 전에 혹시 근데 내 집이 옛날에 살던 집을 기준해 가지고 천살 방향으로, 즉 돼지 토끼띠 양띠생은 서북 방향, 원숭이쥐띠 용띠생은 이제 남서 방향 등 천살 방향으로 이사를 한번 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 좀 필요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침대 잠을 잘 못 자게 되면은 혹시 머리 쪽으로, 가슴 쪽으로 이런 이제 신체 부위 쪽으로 수맥이 흘러가는지를 확인해서 침대 위치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한번 주무셔 보세요. 그래서 바꿨더니 잠이 잘 온다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있던 장소는 수맥이 흐르게 돼 있는 장소니까 피하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반원살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주무시면 되겠고, 이거는 이사 가기 전에 내가 이사 가고자 하는 집이 내 사주하고 맞는지, 그 주소의 숫자의 기록이 있는지는 한번 따져보고 이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띠나 토끼띠생들이 아까 그 니은 디귿 리을 티귿, 그러니까 우리가 대림로, 뭐 나영동 이런 것처럼 티귿자로 시작하거나 뭐 니을자로 시작하거나 이런 동네는 구설 12수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니까 다음번에 이사 가실 때는 범띠나 토끼띠생은 이응 히읗자, 시읒, 치읒자로 시작하는 동네로 이사 가시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상호 장명, 전화번호 장명, 백성각 수맥 처방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대구에 있는 가람이루무새 장명 철학관은
원장님한테 한번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뭐 무료 이름풀이 이사, 결혼, 개업택일은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무료로 답변해드리고요. 무료 이사, 결혼, 택일은 이제 특별 회원만 무료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를 방문하시고 50회 회계식을 몇 개 쓰시고 50회 정도 방문하시면 자동으로 특별 회원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생아, 장명, 사중합, 택일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은장명철원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범띠생 운세를 좋게 하는 이제 22가지 방법을 이제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2019년 이제 좋은 이사 방향을 이제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나쁜 좋은 이사 방향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업은, 남편은, 배우자운 좋게 하는 이제 도루명 주소를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물운세가 늘어나는 이제 회사 이름 짓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잠자는 머리 방향을 이제 설명해 드릴 텐데요. 범띠생은 남서 방향이 이제 반환살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좋고요. 그 다음에 동북 방향은 이제 천살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운세가 이렇게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띠별로 이건 범띠뿐만 아니고 범띠, 그 다음에 이제 말띠, 개띠생은 남서 방향이 이제 남서 방향이 반환살 방향에 해당이 되니까 본인이 이쪽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 돼지띠, 그 다음에 토끼띠, 그 다음에 양띠생은 동남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이제 운이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숭이띠, 쥐띠, 용띠생은 동북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이제 운세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뱀띠, 닭띠, 소띠생은 이제 서북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은 이제 운세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이건 이제 이쪽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는 것뿐만 아니고 답답한 일 있을 때 남서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범띠, 말띠, 개띠생은 남서 방향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또 남서 방향에는 또 직장으로 간다든지, 남서 방향에서 뭐 있는 사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본인이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할 때 남서 방향으로 여행을 한번 간다든지, 이런 것도 오늘 유쾌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북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은 이제 운세가 나빠지게 되는데, 어쨌든 동북쪽 방향은 이제 무조건 좋지 않다. 공부하는 이제 방향, 이게 이 천살 방향은 이제 공부 방향하고는 이제 연관이 있는데 그거는 좋은데, 기타 방향은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범띠, 말띠, 개띠생은 남서 방향, 돼지, 토끼띠, 양띠생은 동남 방향, 원숭이, 쥐띠, 용띠생은 이제 동북 방향, 뱀띠, 닭띠, 소띠생은 서북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남편하고 아내 띠가 이제 다른 경우도 있겠죠. 그러는 경우에는 남편분 띠 위주로 이렇게 주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보통들 이제 직장 생활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잘 돼야 집안이 평안한 측면이 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남편은 범띠인데 그럼 남서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야 돼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원숭이띠다. 그럼 동북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두 분이 이렇게 자면 남편은 남서 방향 자고 여자분은 동북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게 되면 이게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서로 엇갈려 자게 되니 그렇게 잘 수는 없으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남서 방향으로, 즉 남편을 따라서 남서 방향으로 이제 뭐를 두고 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있겠죠. 뭐 남편분이 집에서 계속 살림을 하고 있고 여자분이 뭐 직장 생활을 해서 좀 사업을 해서 집안에 돈이 이렇게 굴러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반대로 남편분 위, 아내분 위주로 이제 뭐를 두고 자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혼이 좀 늦어지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이 좀 늦어지고 있는 여자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요새는 뭐 35살 뭐 이렇게 돼도 결혼 늦다고 보지 않는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조금 결혼이 좀 늦어지고 있는 여자분이 그러니까 범띠생 여자분이 그 범말개띠 여자분이 좋은 년을 좀 만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한 1000살 방향으로 몇 개월 정도 뭐를 두고 주무시면은 좋은 인연을 좀 만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대신 이제 좋은 인연을 만나고 나서는 반드시 남서 방향 그 범말개띠생은 남서 방향이 반환살 방향이니까 그쪽 방향으로 뭐를 두고 주무시면 운세가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반환살 방향으로 가는 것은 모두 범띠생이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병원에 가고 싶다, 또 약국을 가고 싶다, 뭐 그다음에 음식점을 예약하고 싶다 이렇게 할 때 병원에나 뭐 약국 같은 걸 찾고 싶을 때 주사 맞고 싶을 때 이 반환사 방향, 이 범띠생은 남서 방향의 남쪽과 서쪽 사이에 어떤 병원이 있으면은 그쪽 가서 이제 주사를 맞거나 약 처방을 받으면 괜찮아지는데 반대로 동북 방향에 있는 쪽으로 가서 병원 처방을 받게 되면은 효과가 별로 없다 이렇게 활용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운세 좋은 색상, 나쁜 색상입니다. 붉은색, 분홍색은 운세를 나쁘게 한다. 이건 범띠생입니다. 그러니까 범띠생은 붉은색, 분홍색은 운세를 나쁘게 합니다. 그래서 옷이나 자동차, 인테리어를 하지 이렇게 옷이라든지 구두라든지 뭐 속옷이라든지 뭐 운동화라든지 구두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뭐 사업을 하시는 분이 인테리어라든지 뭐 방에 침대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범띠생은 붉은색, 분홍색은 운세를 나쁘게 하니까 근데 이와 반대로 검정색, 보라색은 제사색상으로 운세를 좋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범생 여자분은 흰색이나 회색은 데이트, 면접 등과 같은 일에 중요한 일에는 이제 좋지 않다. 예를 들어서 범생 여자분이 남자분하고 결혼을 하고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 흰색, 회색 같은 색깔을 즐겨 입게 되면은 오히려 상대방한테 이제 믿게 보이는 색깔. 그 다음에 뭐 시험을 본다든지 면접을 본다 했을 때 그 면접관으로부터 범생 여자분은 흰색, 회색은 좀 밉게 보이는 색깔이니까 가능하면 이 색깔을 입지 않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색깔과 이제 시신, 용신 요새 이제 철학관들을 이제 많이 다니시니까 또 이름도 많이 지시니까 시신, 용신이 우선이냐 띠가 우선이냐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띠가 우선입니다. 띠가 우선입니다. 일단 사주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한번 해볼까요? 자, 요 사주를 한번 보죠. 무토일간이 이제 5월달에 태어나서 인원수 이렇게 삼합을 이루고 있으니까 자, 이 사주의 이제 좋은 기운은 이제 수라든지 수오행과 금오행이 사주에 좋은 기운이 됩니다. 뭐 이런 경우는 수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검정색, 보라색에 해당이 되고 금오행은 이제 흰색 이렇게 회색에 해당이 되니까 뭐 흰색, 회색에 해당이 되니까 이런 경우 일치를 해요. 물론 이제 이게 여자분인 경우에는 이제 어떤 뭐 남자분과 데이트를 한다든지 면접 시험을 볼 때만 흰색, 회색을 좀 피하면 되겠고 평상시에는 이렇게 관계없다. 이렇게 검정색, 보라색은 이제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건 일치합니다.
다음 사주를 한번 보죠. 이 사주를 한번 볼까요? 네. 이 사주는 이제 신이 자월에 태어나서 범띠입니다. 자월에 태어나 추운 겨울철에 태어난 사주입니다. 사주가 좀 약하긴 하지만은 일단 추운 겨울철에 태어났으니까 이런 사주들은 목이나 화라든지 조토오행이 이제 사주의 좋은 기운이 되겠죠. 그러니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청색, 녹색을 이제 의미하고요. 청색, 녹색, 하늘색. 화는 이제 붉은색. 그다음에 조토오행은 노란색이라든지 이제 미색을 의미하죠. 근데 요 사주가 붉은색이 화가 용신이고 시신이기 때문에 붉은색을 나는 입어야 되겠다.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왜냐? 말띠기 때문에, 즉 범띠기 때문에 범말개띠 생은 붉은색, 분홍색을 입으면은 무조건 운이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주의 이제 좋은 색상은 이제 청색, 녹색, 하늘색. 예를 들어서 그런데 추운 겨울철에 태어나가지고 제살 색상이 검정색 수가 나쁜데 아까 보니까 제살 색상으로 검정색보다 좋다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도 이분이 설사 검정색 보라색이 기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제살 색상은 오히려 이분한테 운을 좋게 하는 색깔이 되니까 입어도 관계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주를 한번 보죠. 예를 들어서 요 사주는 자, 병화가 목화가 엄청 강하네요. 그러면 이제 이런 목이 좀 강해니까 어쨌든 이제 토라든지 금오행이 이제 좋게 작용을 하겠죠. 토오행. 수오행은 이제 목이 너무 강해서 예를 들어서 토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노란색, 미색을 의미하고 금오행은 이제 흰색이나 이제 회색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거 정이 진월에 태어나서 자신을 도와주는 목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신약 사주가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목오행이나 이제 화오행이 좋게 작용을 하겠죠. 그 목은 청색, 녹색, 하늘색이고 그 다음에 화오에는 이제 붉은색에 해당이 됩니다. 붉은색인데 여기 용신 색깔이 화가니까 붉은색을 입으면 좋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범띠생은 무조건 붉은 색깔이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상호장명, 전화번호장명, 백수정과 수맥처방, 신수궁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대구에는 가라밀 장명철학관 원장님한테 문의를 한번 해보시기 좀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료 이름풀이 이사 결혼틀 개업대기는 이제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무료로 상담해드리고 신생아 장명개명 사중합태기는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이사 결혼태기, 무료 이사 결혼태기는 이제 특별 회원만 무료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런 부분, 금고, 쇼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이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